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AI 팩토리 랩의 하태현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논문은 ESOD, Efficient Small Object Detection on High Resolution Image로 2024년에 IEEE Transaction on Image Processing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고해상도 이미지에서 작은 객체를 어떻게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찾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춥니다. 기존 방식은 해상도를 키우면 성능은 오르지만 계산량과 메모리 부담이 폭증해 실시간 적용이 어렵습니다. ESOD는 피처 단계에서 배경을 비워내고 필요한 위치에서만 연산을 집중하는 아이디어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목차입니다. 본 논문의 순서에 따라 Introduction, Related Work, Method, Experiment, Conclusion 순입니다. 인트로덕션입니다. 고해상도 이미지에서 작은 객체, 즉 소물체 탐지는 여전히 도전적인 문제입니다. 단순히 해상도를 키우면 탐지 성능은 개선되지만 그에 따라 연산량과 메모리 사용량이 증폭하게 됩니다. 이는 특히 실시간 처리가 요구되는 응용 분야에서는 거의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한계를 만듭니다. 또한 실제 장면에서는 객체보다 배경이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즉, 알고리즘이 전체 이미지를 일일이 처리하다 보면 대부분의 연산이 쓸모없는 배경에 낭비되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성능 향상과 계산 효율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가 충돌한다는 점이 기존 연구들의 가장 큰 한계로 꼽힙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해상도 확장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핵심 관찰은 소물체의 공간적 특성에서 출발합니다. 소물체는 전체 이미지에서 무작위로 고르게 분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희소하고 특정 영역에 국소적으로 모여있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따라서 배경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연산을 줄이고 객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영역만 정교하게 처리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다시 말해 피처 레벨에서 배경을 제거하고 연산 자원을 필요한 곳에서만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ESOD는 바로 이러한 관찰을 토대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배경을 제거하고 필요한 곳에만 계산하자 라는 매우 직관적이면서도 강력한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접근은 단순히 성능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응용 환경에서 요구되는 연산 효율성까지 동시에 만족시키려는 시도입니다. ESOD의 핵심 아이디어는 크게 세 가지 모듈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오브젝트 싱커 모듈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피처 레프레젠테이션을 바탕으로 오브젝트네스 마스크를 생성합니다. 즉, 이미지 중에서 객체일 가능성이 높은 영역을 빠르게 추려내는 역할을 합니다. 둘째, 에이다스 레이서입니다. 오브젝트 싱커에서 얻은 마스크를 기반으로 패치를 적응형으로 분할합니다. 이를 통해 의미 없는 배경 패치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객체 중심의 영역만 남겨두게 됩니다. 셋째, 스파르스 헤드 모듈입니다. 스파르스 헤드는 선택적 소수의 패치에서만 검출을 수행함으로써 불필요한 연산을 최소화합니다. 이 구조 덕분에 전체적인 계산량이 크게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ESOD는 CNN과 VIT 모두에 적용할 수 있는 플러그인 플레이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즉, 기존 프레임워크에 쉽게 통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용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이 논문의 기여를 요약하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소물체의 희소성과 국소적 분포라는 데이터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모델의 설계에 반영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험적 설계가 아니라 실제 데이터의 통계적 특성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둘째, 오브젝트 싱커, 에이다스 레이서, 스파르스 헤드 라는 세 모듈을 유기적으로 결합함으로써 연산 효율과 탐지 정확도를 동시에 향상시켰습니다.
단순히 효율만 높이거나 정확도만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목표를 함께 달성했다는 점에서 학문적 기여가 있습니다. 셋째, 다양한 벤치마크 실험을 통해 ESOD가 실제 응용 환경에서도 활용 가능한 수준의 성능과 속도를 입증했습니다. 특히 소물체 탐지라는 까다로운 조건에서도 실사용 친화적인 결과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습니다. Related Works입니다. 먼저 멀티스케일 기반 접근과 데이터 증강 방식입니다. 기존 연구들은 소물체 탐지 성능을 높이기 위해 주로 두 가지 전략을 활용했습니다. 첫째, 멀티스케일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FPN이나 이미지 피라미드와 같은 방법입니다. 여기서는 저수준의 위치 정보를 보존하면서 동시에 고수준의 의미 정보를 결합해 작은 객체의 표현을 강화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둘째는 강력한 데이터 증강 기법입니다. 카피 패스트, 스케일 매치 같은 증강을 통해 다양한 형태와 텍스처를 학습 데이터에 추가하고 이를 통해 피처 제너럴라이제이션을 도모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접근에서는 뚜렷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다운업 샘플링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정보 손실이 문제인데 특히 소물체의 엣지나 텍스처 같은 고주파 정보가 사라지면서 탐지 성능이 떨어집니다. 또한 증강 기법이 신호 다양성을 놀리기는 하지만 실제 소물체가 갖는 희소성이나 특정 영역에 몰려있는 분포적 특성을 잘 반영하지 못합니다. 결국 피처 임밸런스가 여전히 심각하게 남아있다는 점이 제한 요인입니다. 두 번째 접근은 Filtered and Detect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말 그대로 필터링을 먼저 수행한 후 그 결과를 기반으로 탐지를 진행하는 구조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밀도 맵이나 클러스터 맵을 별도의 네트워크로 생성하고 그 맵을 이용해 관심 영역, 즉 ROI를 설정합니다. 이후 탐지는 이 제한된 영역에서만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해 초기 섀도우 피처를 활용해 오브젝트니스나 밀도 히트맵을 추정한 뒤 탐지 범위를 줄여 효율성을 얻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접근 역시 단점이 있습니다. 백본에 추출한 피처를 다시 별도의 네트워크에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중복 연산이 발생하고 그 결과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또 히트맵 기반 하드 컷오프를 사용하다 보면 소물체의 경계나 주변 문맥이 잘려나가 탐지 정확도가 저하됩니다. 특히 소물체 주변의 컨텍스트 정보가 손실되는 문제는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접근은 스파스 디텍션 방식입니다. 여기서는 전체 영역이 아닌 일부 선택된 위치나 토큰에서만 연산을 수행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스파스 컨볼루션, 다이나믹 헤드, 토큰 플루닝과 같은 기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방식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전체 연산량을 줄이고 관심 있는 부분에만 자원을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계산 효율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몇 가지 치명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첫째, 학습 기반 마스크 선택에 의존하다 보니 파라미터 수가 늘어나고 최적화 복잡도가 증가합니다. 둘째, 초기 학습 과정에서 잘못된 선택이 발생하면 에러 프로파게이션이 이어져 전체 성능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Unstructured Sparsity-는 실제 하드웨어상에서 효율적으로 구현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이론적으로는 연산을 줄였더라도 실제 처리 속도에서는 기대만큼의 향상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실용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한계가 존재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세 가지 접근의 한계점을 정리하면 멀티스케일은 정보 손실, 필터드 앤 디텍트는 비효율, 스파스 디텍션은 복잡성과 하드웨어 제약이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ESOD는 이 세 가지 문제를 각각 해결하는 전략을 제안합니다. 먼저 멀티스케일 문제에서는 오브젝트 싱커 모듈의 피처 레벨에 삽입해 직접 오브젝트니스 마스크를 생성합니다.
이 덕분에 불필요한 다운, 업, 샘플링을 거치지 않고 소물체의 세부 특징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필터된 디텍트의 비효율성 문제는 별도의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대신 동일 백본 내부의 오브젝트 싱커를 통합해 해결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피처를 재사용할 수 있어 중복 연산이 제거됩니다. 셋째, 스파르스 디텍션의 한계는 비학습형 오브젝트네스 마스크를 활용해 극복했습니다. 오브젝트 싱커가 생성한 마스크를 기반으로 필요 영역에만 선택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파라미터 수 증가 없이 효율성과 정확도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ESOD는 세 가지 기존 접근의 장점을 흡수하면서도 동시에 단점을 보완한 보다 균형 잡힌 탐지 프레임워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소드입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ESOD의 전체 아키텍처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력 이미지는 스템을 통해 피처 맵을 변환합니다. 이후 오브젝트 싱커 모듈이 피처 레벨에서 오브젝트네스 마스크를 생성하여 객체 후보 영역을 탐색합니다. 다음으로 ADAS 레이서가 이 마스크를 기반으로 피처 패치스를 분할하고 불필요한 배경 패치는 제거합니다. 이후 스파르스 헤드가 선택된 패치스에서만 검출을 수행하여 불필요한 연산을 최소화합니다. 마지막으로 ESOD는 CNN과 VIT 백본 모드에서 플러그 앤 플레이 형태로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집니다. 이제 그림을 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왼쪽 상단에 스템 부분부터 시작합니다. 입력 이미지는 스템을 거쳐 피처 맵으로 변환합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오브젝트 싱커가 보이실 텐데요. 이 모듈이 바로 오브젝트네스 마스크를 생성해서 작은 객체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영역을 표시합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바로 그 영역들입니다. 이제 아래쪽 ADAS 레이서로 연결됩니다. ADAS 레이서는 오브젝트 싱커가 만든 마스크를 기반으로 해서 피처 패치스를 분리하고 배경 패치는 제거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연산이 줄어드는 거죠. 다음으로 스파르스 헤드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오직 선택된 패치스만 대상으로 검출을 수행합니다. 즉, 전체 이미지를 다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부분만 보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시는 것처럼 전체 구조는 넥을 거쳐 스파르스 헤드로 이어지면서 출력으로 나옵니다. 이 과정 전체가 CNN이나 VIT 백본 어디에서든 쉽게 플러그 앤 플레이 형태로 적용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기존 댄스 디텍션 방식과 ESOD의 차이점입니다. 기존 방법은 전체 피처 맵을 대상으로 연산하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많은 Gflops가 소모되고 메모리 사용량도 높습니다. 반면 ESOD는 오브젝트네스 마스크를 기반으로 필요한 패치만 선택해서 연산을 집중합니다. 이렇게 해서 속도와 효율이 개선되면서도 성능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 벤치마크에서도 기존 대비 약 3분의 2 수준의 연산량 절감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여기서는 그림으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쪽 A 그림은 ESOD 방식입니다. 스템에서 피처를 추출한 후 오브젝트 싱커가 오브젝트네스 영역을 찾아내고 ADAS 레이서가 해당 영역만 패치로 분할합니다. 이후 넥과 스파르스 헤드에서 최종 검출을 수행합니다. 아래쪽 B 그림은 기존 댄스 디텍션 방식인데 스템과 넥을 거쳐 헤드에서 전체 피처 맵을 모두 연산합니다. 이 과정에서 연산량과 메모리 낭비가 크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즉, ESOD는 필요한 부분만 집중하는 구조로 불필요한 낭비를 줄여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 싱커는 오브젝트 마스크를 생성하기 위해 수도 라벨 기반으로 학습합니다. 크게 세 가지 마스크 전략을 사용합니다. 먼저 가우시안 마스크는 중심을 강조하고 주변은 약화시키는 단순한 형태이지만 세밀도가 부족합니다. 샘 마스크는 세그멘테이션 기반이라 정밀한 경계 표현이 가능하지만 과도하게 세분화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이브리드 마스크는 두 가지를 결합한 형태로 단순성과 정밀도를 모두 확보합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가우시안은 둥글게 퍼진 형태, 샘은 경계를 따라 세밀한 표현, 하이브리드는 두 장점을 합친 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이다슬레이서는 오브젝트니스 마스크를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패치를 분할하는 모듈입니다. 기존 유니폼 슬라이싱 방식은 고정 크기 분할이라 작은 객체나 잘리거나 배경이 많이 포함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에이다슬레이서는 오브젝트니스 피크를 중심으로 패치를 초기화하고 이후 영역을 확장, 조정하면서 객체를 최대한 포함하도록 합니다. 전략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디 방식은 정확도가 높지만 병렬화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고, 심플리파이드 방식은 GPU 병렬화에 친화적이라 속도는 빠르지만 정확도가 소폭 낮아집니다. 결과적으로 에이다슬레이서는 객체 잘림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연산 효율성을 보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팔스헤드입니다. 기존 덴스헤드는 모든 그리드 셀에서 예측을 수행해 메모리 낭비가 심각했습니다. 반면 스팔스헤드는 오브젝트 싱커가 만든 오브젝트니스 마스크의 로컬 맥시마 위치에만 선택해서 스팔스 컨볼루션을 적용합니다. 즉, 선택된 위치에서만 연산하므로 불필요한 배경 계산을 제거하고 GPU 메모리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덴스 프레딕션에서 모든 위치를 계산하지만 스팔스 프레딕션에서는 필요한 위치에서만 골라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덴스 방식과 유사한 정확도를 유지하면서도 추론 속도를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익스페리먼트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제안한 ESOD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비스드론, UAVDT, 티니펄슨 세 가지 대표적인 데이터셋을 사용했습니다. 먼저 비스드론은 드론으로 촬영된 다양한 도시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1209장의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한 이미지에는 평균적으로 54개의 객체가 존재하지만 전체 픽셀의 약 8% 정도만 차지합니다. 이미지를 패치 단위로 나눴을 때 70% 이상이 비어있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소물체의 희소 분포 특성을 잘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UAVDT는 도시 지역에서 드론으로 촬영된 50개의 영상 시퀀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데이터셋은 3개의 객체 카테고리를 포함하며 평균적으로 한 이미지에 18개의 객체만 존재합니다. 픽셀 수준으로는 4.9%만 차지하고 무려 84%의 패치가 비어있어 불필요한 연산 낭비가 크게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티니펄스는 인터넷에서 수집된 해변가 인물 중심의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1610장의 이미지가 있으며 객체 크기는 대부분 20x20 픽셀 이하로 매우 작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이미지에는 25개의 객체가 존재하지만 전체 픽셀의 0.87%만 차지할 정도로 희소하며 패치 단위로 나누었을 때 89%가 비어있는 특성을 가집니다. 이처럼 세 가지 데이터셋 모두 소물체가 희소하고 국수적으로만 분포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 때문에 제한된 ESOD의 효율성과 성능을 검증하기 적합합니다. 먼저 비스드론과
UAVDT 데이터셋에서의 성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다시피 ESOD는 기존 방식 대비 비슷하거나 더 높은 AP와 FPS를 달성하면서도 기가플롭스는 낮게 유지합니다. 즉, 연산 효율과 정확도를 동시에 확보한 것입니다. 또한 대거 ESOD는 입력 해상도를 1.25배 확장했을 때 추가적인 성능 향상을 보여주며 고해상도에서도 강건한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티니펄슨 벤치마크 결과입니다. 소물체가 밀집된 환경에서도 ESOD는 우수한 성능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APT50은 61.3, APS50은 74.4로 기존 대비 큰 향상을 보여줍니다. 또한 기가플롭스는 148.3, FPS는 32.8로 연산 효율성과 속도 모두를 동시에 달성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해상도 확장 시 성능과 연산량 비교 결과입니다. 기존 CEASC 대비 ESOD는 연산량을 약 3분의 2 정도 절감하면서도 AP 성능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상승시켰습니다. 즉, 해상도가 커지더라도 효율성을 유지하는 것이 입증되었으며 고해상도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동작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ESOD는 다양한 백본에서 플러그 앤 플레이 형태로 적용 가능합니다. 표를 보시면 레티나넷, 욜로, RTM넷과 같은 CNN 백본에서도 성능 향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CNN 계열의 백본뿐만 아니라 VIT 백본에서도 일관된 성능 향상을 보여줍니다. 특히 VIT 적용 시에도 기존 대비 기가플롭스가 크게 감소하며 백본과 상관없이 확장성이 뛰어난 구조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GPU 메모리 사용량 절감 효과를 보여줍니다. 욜로 VIT 대비 ESOD VIT는 최대 8분의 1 수준까지 메모리 사용량을 줄였습니다. 예를 들어 해상도 1920에서는 161GB가 필요했던 메모리를 단 19GB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는 오브젝트 싱커와 ADAS 레이서 조합이 강력한 효율성을 발휘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어블레이션 스터디입니다. 첫 번째는 테이블 4와 5입니다. 테이블 4에서는 ESOD의 주요 구성 요소에 대한 어블레이션 결과를 보여주는데요. 단순히 입력 해상도를 키우면 성능은 올라가지만 연산량이 크게 늘어납니다. 유니폼 슬라이싱은 연산은 줄지만 정확도가 낮아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ADAS 레이서는 정확도를 유지하면서 연산을 줄이는 효과를 보였고, 스파르스 헤드를 추가하면 효율성이 더욱 개선되었습니다. 테이블 5에서는 오브젝트 싱커 학습에 학습되는 수도 레이블 전략을 비교하였습니다. 가우시안 마스크는 단순하지만 세밀도가 부족하고 샘 마스크는 정밀하지만 작은 객체 탐지에 취약했습니다. 결국 두 방법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이 가장 높은 성능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테이블 6과 7입니다. 테이블 6에서는 오브젝트 싱커의 구현 방식을 바꿔 실험했습니다. DCN, SPP, ASPP 같은 복잡한 구조는 성능은 좋지만 연산 비용과 지연 시간이 크게 늘어납니다. 반대로 DW 컨볼루션은 가볍지만
성능을 유지하면서 연산량을 크게 줄여 최적의 선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테이블 7은 패치 크기에 따른 성능 차이를 보여줍니다. 패치 사이즈를 4로 설정하면 성능은 올라가지만 연산량이 과도하게 늘고 16으로 키우면 연산은 줄지만 성능이 떨어집니다. 결국 8이 가장 적절한 균형점으로 나타납니다. 이 슬라이드는 다양한 크기의 백본에 따른 성능 비교입니다. 각 그래프에서 ESOD는 동일한 기가플롭스 조건에서 욜로 대비 항상 더 높은 AP를 보여줍니다. 즉, 작은 모델부터 큰 모델까지 모든 백본 크기에서 ESOD가 일관되게 우수한 성능을 발휘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각적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ESOD는 작은 객체와 밀집된 객체까지 정확하게 탐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브젝트 싱커와 에이다 슬레이서를 통해 불필요한 배경은 억제되고 소물체 중심으로 검출이 강화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 적용 환경에서도 ESOD의 실용성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컨클루션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ESOD는 오브젝트 싱커, 에이다 슬레이서, 스파르스 헤드라는 세 가지 핵심 모듈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조합을 통해 고해상도 소물체 환경에서도 불필요한 배경 연산을 최소화하면서 효율과 정확도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CNN이나 VIT 같은 다양한 백본에 플러그 앤 플레이 형태로 쉽게 결합 가능하다는 점에서 확장성 또한 보장됩니다. 의의와 적용 가능성 측면에서는 UAV 감시나 교통 모니터링처럼 고해상도와 실시간성이 동시에 요구되는 환경에 적합하며 백본 교체나 규모 확장에서도 구조적 이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선택전 연산을 통해 일관된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디 방식과 심플리파이드 슬라이싱 방식 간에는 정확도와 속도 간의 트레이드오프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상황에 맞는 균형 잡힌 선택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VIT 적용 시 나타나는 한계인데 글로벌 컨텍스트 보존 설계가 부족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형 객체의 트렁케이션 문제를 완화할 기법을 보완해야 합니다. 향후 연구는 이러한 한계들을 보완하면서 ESOD가 더욱 다양한 실제 응용 환경에 안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발전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